카메라가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보이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흉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개방이 제일 안 되는 게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 원장입니다. 저희가 비개방 코 성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 모셨어요. 네. 비개방 코 성형은 전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인가요? 칼을 대지 않으면 수술이 아니고요. 칼을 대긴 하는데 저희가 보이는 부위에 이제 흉터가 없어서 비개방 코 성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이는 부위의 기준은 코 가운데 있는 비주를 말하고요. 비주에 흉터가 있으면 개방형 코 성형, 이 부분에 흉터가 없으면 비개방형 코 성형이라고 합니다. 개방형 코 성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절개도 들어가서 코를 다 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좋은 편이고요. 비개방형 코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가 없고 요 양쪽 구멍 안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되게 좁은 시야로 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나름 조금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비개방 코 성형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요새 사람들이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제 HD에서 더 나가서 4K, 8K까지 가는데 특히 또 어떤 직업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보이거든요. 흉터 때문에 비개방 수술을 원하시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케이스고요. 붓기를 보면 코 밑부분이 좀 중요한데 비개방 수술을 하면 그 부분 흉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확실히 회복은 빠르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흉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는 흉터가 없는 만큼 절개가 적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의사도 잘 안 보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수술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듣고 비개방 코 성형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방 코 성형 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중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잠깐 뒤집을까요? 들창코는 개방, 비개방. 하나, 둘, 셋. 들창코의 경우에는 사실 비개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개방형 코 성형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콧대 높이는 있는데 코팁만 살짝 짧아서 콧구멍이 보이는 들창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개방도 가능합니다. 구축이 와서 들창코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무조건 개방형 코 수술을 해야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흰코는 개방, 비개방. 하나, 둘, 셋. 제가 개방만 들어서 왜 비개방 수술 설명을 하러 온 사람이 왜 개방을 자꾸 드냐 하실 수도 있는데 흰코 같은 경우는 비개방보단 개방의 적응증이 훨씬 많고요. 팁이 휘어있는 분들은 비중격도 휘고 얼굴도 살짝 축이 좀 돌아가 있거나 교정할 부분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조작할 게 많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확실하게 수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개방이 되는 경우는 팁은 거의 안 휘었는데 콧대가 한쪽이 좀 튀어나오거나 매부리가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비개방이 가능하고요. 만 살짝 올리고 싶은 경우엔 개방, 비개방. 하나, 둘, 셋. 이런 경우에 비개방 코 성형의 이제 절대적 인디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콧대가 있는 분들은 수술을 본격적으로 원하진 않고요. 분명히 코가 높은데 사진을 찍으면 코가 높게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코 끝이 오똑하지 않아서인데 이 부분만 교정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비개방 코 성형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코가 높은 사람들은 흉터가 있을 경우 아, 너 원래 코가 높은 줄 알았는데 이게 수술한 거였어? 이 말을 듣는 걸 또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개방 코 성형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콧구멍이 작은 코는 개방, 비개방. 하나, 둘, 셋. 네.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비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개방이 제일 안 되는 게 낮은 코도 아니고 휜 코도 아니고 콧구멍이 작은 코입니다. 왜냐면 콧구멍 안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콧구멍이 작으면 벌러지지가 않아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콧구멍이 작은 경우는 코도 작은 경우가 많아서 코를 많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개방으로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콧구멍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를 팔 때 엄지손가락이 코에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 비개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비개방 코 성형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에 500원짜리가 들어가면 비개방으로 가능해요? 코에 500원짜리가 들어갈 정도면 사실 개방이랑 시야가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코는 개방, 비개방. 하나, 둘, 셋. 복코는 정말 애매해서 저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복코라고 주장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조금 그냥 뭉툭한 느낌, 연골이 조금 크고 피부는 얇은 사람, 이분들은 비개방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꼭 개방을 해야 되는 복코는 이제 피부가 두꺼운 경우입니다. 피부가 두꺼우면 콧구멍이 잘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고요. 팁이 두껍다는 복코보다는 이제 코 옆에 콧 날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콧 날개가 두꺼운 분들의 경우는 비개방 코 성형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때 개방, 비개방. 하나, 둘, 셋. 네.
이럴 때도 비개방 코성형의 절대적 인디케이션이고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수술을 하러 오신 분들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라는 게 본인마다 되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의사로서 되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비개방 코성형은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구조물을 많이 고치지 않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좋은 수술입니다. 개방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비개방 수술해달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비개방으로 한 2번 정도 했는데 안 됐으면 개방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제 또 비개방을 원하시면 거의 닥서 같은 동의서를 써야죠. 이거밖에 안 변해도 괜찮냐? 이것만 해도 오케이 하면 내 수술 해줄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개방 코성형은 나는 흉터가 절대 보이면 안 되는 직업이다. 두 번째는 나는 콧대는 있는데 팁이 조금 낮고 좀 뭉툭해서 코팁만 살짝 높이고 싶다. 특히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무보형물 코성형을 하고 싶다. 세 번째는 난 이미 코 수술을 했는데 실리콘 높이만 살짝 낮아서 그것만 교체하고 싶다. 이런 3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비개방 코성형이 최고의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코성형을 주제로 특히 개방형 코성형과 비개방 코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비개방 코성형이 가능한지는 자가진단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결국은 전문가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 후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